오늘은 신랑 신부님께서 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식 식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낙 중요하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전부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다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내용들을 총 5편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드릴 결혼식 식순의 이해 그리고 용어 정리 한 편으로 제작이 되고요. 각 순서의 동선과 진행하는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3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식순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알아보면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 편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식순에 대해서 그리고 식순의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굳이 왜 용어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신랑 신부님과 함께 식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인 선언문? 성혼 서약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혼인 선언문이 아니고요. 혼인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성혼 서약서가 아니라 성혼 선언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혼인 서약 말 그대로 결혼하면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성혼 선언은 성혼 성공적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순서가 성혼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식순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요. 첫 번째로 개회사를 진행을 합니다. 개회사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날짜를 얘기하고 신랑 신부님의 성함을 얘기하고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서가 개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자 소개는 개회사랑 다른 거예요. 개회사는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회자는 저는 신랑 신부님과 이러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회자 소개입니다.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람 소개.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나면 화촉점화를 진행합니다. 화촉점화는 양가 어머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들께서 버질로드를 입장하셔서 단상 양 옆에 있는 화촉에 불을 밝혀주시는 게 화촉점화입니다. 이 화촉점화는 신랑 신부가 걷게 될 길을 그리고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혀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 입장은 신랑님이 입장하시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신부 입장입니다. 신부 입장은 신부님이 입장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절을 진행할 거예요. 맞절도 하나의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님이 서로를 마주보고 이때까지 함께했던 순간들과 또 앞으로 함께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인사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건한 의미가 있고 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 이벤트를 많이 담으시는 신랑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절도 하나의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순서. 이 다음이 혼인서약이에요. 이제 이 혼인서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이 약속을 했으니 그 다음에 성혼선언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법원에서 땅땅땅 하는 거랑 똑같아요. 땅, 땅, 땅. 그리고 부부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된 두 사람을 위한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주례사죠. 이제 주례사를 대신해서 덕담과 축사가 있습니다.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순서는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의 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축가입니다.
이제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축복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축가가 이 다음에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노래. 여기에 춤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춤을 춤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인사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 축복의 노래까지 전하는 순서가 결혼식의 주요 식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든 순간을 가슴에 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부 측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랑 측으로 이동해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은 가운데로 이동해서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음악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하시는 순서와 하객분들께 인사하시는 순서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신랑 신부님의 맞절이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였다면 부모님 및 하객분들께 인사 순서는 부부가 된 다음에 타인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겠죠. 이렇게 인사를 마치면 그 다음에 행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행진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의 미래를 축복하는 순서이다 보니까 이때 박수랑 환호가 가장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보니까 하객분들도 막 부모님 생각나고 또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행진할 때 분위기가 좀 울적해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하객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한 사회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사회자 이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회자 이벤트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랑이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신부님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좀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저기 가서 막 동전 받아와라 막 이런 짓궂은 거 시키는 게 다 사회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회자 이벤트는 신랑을 괴롭히는 순서. 근데 이제 이 사회자 이벤트는 사회자마다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또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을 괴롭히는 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요. 가능하다면 신랑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객분들이 조금 더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회자 이벤트가 하객분들의 환호와 또 웃음과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순서이고,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행진을 하면 조금 더 환호 소리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행진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는 마지막 순서.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여기에서 신랑 신부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화촉점화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머님들께서 진행이 어려우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화촉점화 대신 신랑 신부님의 영상을 상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촉점화를 아예 생략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촛대의 불을 밝혀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진행을 거부하시거나 진행이 어려우실 때 생략하거나 다른 순서로 대체할 수 있음. 그리고 혼인서약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주례없는 예식을 많이 진행하면서 대부분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쑥스러우시고 목소리가 이렇게 막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에는 타인이 읽어줄 수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사회자가 혹은 부모님이 신랑은 이렇게 신부를 평생 동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네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은 직접 읽어주시는 게 예쁘긴 하지만 진행이 어려우실 때에는 타인이 진행할 수 있음. 그리고 성원선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땅땅땅 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부모님께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순서이니 조금 긴장되시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신랑 신부님께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주례없는 예식을 10번 진행하면 8번은
사회자가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부모님들께서 막 에이씨 못해 막 이렇게 쑥스러워하시고 막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대부분은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회자가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의미 있고 예쁜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례사예요.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덕담, 축사로 진행을 하죠. 이 덕담과 축사는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잘 되길 바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해서 두 개가 똑같은 순서인데, 덕담이라고 표현할 때는 단상 위로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나 신랑 신부님의 은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덕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축사는 신랑 신부님의 형제분들이나 혹은 친구분들이 축가석에서 진행을 해주실 때,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신 분이 신랑 신부님께 말씀을 해주실 때 대부분 축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덕담 축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성혼선언은 10번 중에 8번은 사회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덕담의 축사는 10번 중에 7번은 생략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에서 대부분 그런 거 하던데 라고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10번 중에 3번을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번은 못 봤으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부분 생략하시는 순서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들께서 준비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문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3-4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님께 안내를 해주시고 신랑 신부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진행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친구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에는 신랑 신부님께 막 말씀을 안 드리고 갑자기 본식날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노련하게 하객분도 빵빵 터지고 신랑 신부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확률은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친구분들이 몰래 사회자 이벤트를 준비를 하면 신랑 신부님께서 되게 좀 언짢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들이 사회를 보실 때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절대 막 본식날에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사회자 이벤트는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식 전에 체크하기. 그리고 사회자 이벤트는 유튜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빵빵 터지는 그런 이벤트를 우리 예식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또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신랑 신부님의 색깔과 사회자의 색깔이 그 이벤트와 잘 어울려야 또 잘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자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식 식순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식순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꼭 댓글과 인스타 DM, 카톡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려우신 점이나 헷갈리시는 점 있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결혼식의 식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 순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